다시 할게요. 8월 12일 5am 모닝 레시피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명상은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 우리 이 문장 참 지난 책을 치유할 때 거의 매일 읊었던 문장이죠.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 하루에 적어도 이 문장 10번은 꼭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기회라는 호주에서 아이리나라는 학생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이 친구는 어떤 중독에 시달렸을까요? 한번 볼게요. 치유책이 내게 처음 왔을 때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보내준 것만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그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챙겨준 적이 없었기에 매우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두 번째 기회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도 않았고요.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책을 끝까지 다 읽었을 때는 그동안의 삶이 지겹다고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두 번째 기회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베풀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과 나 자신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집안에서 자라며 도덕을 비롯한 중요한 가치관들을 배웠지만 어디서부턴가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마약에 손을 댔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마약에 중독돼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는 중독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2배나 많은 남자와 사랑이라 착각했던 피학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애정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했기에 그가 가하는 정서적, 육체적 고통쯤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그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었던 나는 어느새 일주일에 닷새 하룻밤에 12시간 매춘을 하며 그에게 수천 달러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더욱 심하게 나를 학대했습니다. 몸을 팔며 고루한 일상들을 보낸 지 몇 달이 지나서야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매춘부들에게 내 사정을 말했을 때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후원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데다가 그동안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차마 엄마에게는 알리지 못하고 그 모임에 있는 아가씨들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내게 큰 힘이 된 로이스의 책을 건네준 천사를 만나게 됐고 마침내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마약도 끊었습니다. 이제 나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마약을 한 적이 없으며 대체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 차례씩 우울함이 몰려올 때마다 나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그리고 루이스가 찾는 방법을 알려준 긍정의 기운으로 나 자신을 둘러쌉니다. 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 우리 한번 계속 반복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학원, 긍정학원 하겠습니다. 네. 보자. 아침에 이게 약간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꼭 입으로 되뇌어주세요. 나는 이 상황을 초래한 내 내면의 패턴을 내려놓는다. 나는 평화롭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에게 있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안전한 일이다. 나는 자유롭기를 선택한다. 나는 심호흡을 하면서 내 스트레스를 흘려보낸다. 나는 사랑스럽게 내 힘을 되찾는다. 나는 이 오래된 생각을 내려놓고 흘려보낸다. 나는 나 자신에게 변화를 허락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장소도, 그 무엇도 내 힘을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를 완전히 지지해주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 과거는 지나갔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기를 선택한다.
내가 하는 모든 경험은 내 성장을 위해 완벽하게 도움이 된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롭다. 내 마음은 정화되고 자유롭다. 나는 과거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간다. 모든 것이 다 좋다. 나는 쉽고 편안하게 오래된 것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나는 기꺼이 변화하고 성장한다. 나는 지금 안전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 나는 나를 제약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늘 기꺼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 나는 모든 내 경험을 사랑과 기쁨과 편안함으로 다루기를 선택한다. 나는 과거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금의 자유를 누린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나를 돌보는 것은 안전하다. 나는 지금 사랑스럽고 기쁜 방법으로 나 자신을 지지하는 것을 선택한다. 담배, 술, 그 어떤 것이든 중독에 대한 욕망이 나를 떠났고 나는 자유롭다. 나 자신을 위해 높은 자존감과 자긍심을 얻는다. 나는 모든 차원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다. 과거가 나는 나의 부모가 아니며 부모가 가지고 있던 어떤 중독도 내 것이 아니다. 내 과거가 어떠했는지 지금 바로 이 순간 나는 내 내면의 모든 부정적인 혼잣말을 없애는 것을 선택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다. 나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특별한 나이며 내가 나인 것이 너무나 기쁘다. 나는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신성에게서 영감을 받는다. 이것이 나의 존재에 대한 진실이며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다. 여러분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네. 꼭 확신하세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155쪽 부자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부자가 되고 싶은가? 수입을 생성하는 자산을 구입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라. 자산을 구입하는데 여러분 모든 노력을 집중하자고요. 자산을 구입하는데 자산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한다면 말이다. 부채와 비용은 낮게 유지하라. 그러면 자산 항목을 늘릴 수 있다. 그렇다면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로버트는 버크민스터 풀러가 내린 정의를 이용해 설명한다. 재산이란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냐는 능력이다. 그쵸.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오늘 내가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일을 그만둬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자산, 다른 수입이 있냐는 것에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는 비용 항목 대비 자산 항목에서 생성되는 현금 흐름의 척도다. 비용 항목 대비 자산 항목에서 생산되는 현금 흐름. 당신의 자산이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면 당신은 부유한 것이다. 아직 부자가 아니라도 말이다. 숫자를 보고 이게 보니까 세 개의 모멘트가 나와요. 세 개의 모멘트. 첫 번째가 좌뇌 모멘트, 두 번째가 우뇌 모멘트, 세 번째가 잠재의식 모멘트인데 숫자를 보고 그것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라. 숫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숫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자산은 주머니에 돈을 넣어준다. 만약 무언가가 주머니에서 돈을 빼간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대차대조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사람들은 외면당할까? 운의 모먼트가 대차대조표의 얘기고요. 좌뇌 모먼트가 이제 숫자를 보고 숫자가 이야기해주는 숫자가 말해주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법. 그게 주머니에서 돈을 빼간다면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는 거고, 운에는 대차대조표를 써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거. 숫자 이야기, 대차대조표 이야기. 그리고 잠재의식 모멘트가 사람들은 외면당할까봐 두려워서 흔히 받아들여지는 인기 있는 트렌드에 순응하며 의문을 품지 않다가 종종 재정적 손실을 입는다는 거죠.
우리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줬다가 나의 재산을 잃는다는 거죠. 제가 북토크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갖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월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뭐 500만 원에서 700만 원짜리 명품 어떤 거를 사는 것은 지출이죠. 정말 소비인 거고 건전한 경제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돈이 돌아야 되니까. 시장에 돈을 흘러가게 하는 경제활동이지만 월급이 300만 원, 400만 원인 사람이 300만 원짜리 백을 산다는 거는 지출이 아니죠. 그거는 엄청난 부채인 거고, 여기서 있죠. 외면당할까봐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어쩌면 사실 그 가방은 없어도 내 삶에 큰 지장이 되는 건 아닌데, 그런 트렌드에 순응하면서 재정적 손실을 입죠. 나는 점점 가난해지는데 그 가방 회사와 그 가방 회사 사장과 회사의 주주들은 부자가 됩니다. 나의 부를 포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근데 그 행복이 어쨌든 나도 뭔가를 사면 기분이 좋긴 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또 오래되지 않는다는 거. 다음 신상백이 나올 때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 보통 그때까지는 할부가 끝나기가 전이라는 거. 왜냐면 세상에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그거는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남의 삶에 뭐 관여하는 게 얼마나 또 그러냐 할 수 있겠지만 좀 안타깝잖아요. 그걸로 또 더 많은, 그 돈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요 문장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네, 핵심 내용 이해하기. 자, 이제 곰곰이 생각해볼 시간이다. 이렇게 자문해보라. 이 장에서 로보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보트의 말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이 섹션의 목적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이 커리큘럼의 의도는 협력과 지원에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는가? 로버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몇 사람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면 더욱 쉽게 이해될 수도 있다. 다음 문장들을 시간을 갖고 차분히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토의해보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보유하느냐다.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창출한다. 금융 지식 없이 생긴 돈은 곧 사라진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할 때에는 가장 먼저 깊은 구덩이를 파고 튼튼한 토대를 쌓아야 하지만 교외에 주택을 지을 때에는 15cm 두께의 콘크리트만 부으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15cm 콘크리트 기반 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으려고 한다. 부자들은 자산을 획득하지만 가난한 이들과 중상층은 부채를 확보하고 자산이라 여긴다. 만약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쓰는 것이 당신의 패턴이라면 소득의 증가는 지출의 증가만을 초래할 뿐이다. 80%에 달하는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자산 대신에 부채를 구입하는데 삶을 소진하는 바람에 무의에 그치고 만다. 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돈에 가공할 힘에 휘둘리는 노예가 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 내일 다 하면 되겠다. 정말 부자가 되고, 부자라는 그런 막연한 것보다는 정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게 부자인 거죠? 네. 자꾸 나 준비해놓고 그 얘기를 안 하네. 저기 사람한테 얘기를 못 해주고 있네. 저희가 리바이스 얘기를 하죠. 리바이스. 오늘 이제 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인사이트라는 뉴스.
네. Today's article is about Levi's selling yoga clothes. 리바이스가 비욘드 요가라는 데를 요가복 전문 브랜드 비욘드 요가를 인수했대요. 리바이스가요. 요즘 이제 그 애슬레저 룩이라고 하죠. 근데 저도 그런 옷 좀 좋아했는데 레깅스 되게 좋아했는데 조금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운동 한창 할 때 레깅스를 정말 많이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레깅스 패션을 좋아하지 않고 여성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 할 수 있지만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던 거는 그걸 입고 다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가르면 조금 민망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민망할 수 있는 부분. 요즘에 저는 옷들은 굉장히 거기도 잘 가려준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주변에 그런 걸 입지 말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입고 다녔을 때 네가 어떻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다. 근데 조금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욕보일 수 있는 패션이구나. 그래서 아직 뭔가 이제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뭔가 항상 뭔가에 정착되기 전에 과도기를 겪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뭔가 우리 부모님의 욕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아직은 뭔가 저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자는 편인데 조금 그런 거를 그러니까 되게 피해가 된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나의 옷차림이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레깅스를 입더라도 아주 긴 롱티를 입고 네, 좀 그렇습니다. 좀 기다려보자. 말이 샜네. 네. 이 데님 브랜드 리바이스가 경쟁이 치열한 액티브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 거래는 4분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거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리바이스는 비욘드로가 인수가 내년 회계연도 순이익의 1억 달러 이상 순매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 리바이스가 비욘드로가 인수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편안한 핏의 바지를 늘리는 등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왔고요. 이 청바지만으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리바이스가 이미 경쟁이 치열한 액티브웨어 분야에 뛰어든 건 그만큼 해당 시장의 성장성을 크게 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액티브웨어는 지난해 팬데믹의 대표적인 수혜 분야 중 하나다. 그쵸. 정말 그 요가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어요. 요가나 뭐 그런 운동복 브랜드들. 칩버그 리바이스 CEO는 이름 성함이 이제 칩과 버그네요. 버거는 아니고 뭔가 맛있는 이름이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인수를 검토해왔다. 우리는 이곳에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받기에 고성장, 고마진 액티브웨어 부문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축성 있는 하의와 운동화를 선택하고 있다. 워크레저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면서 액티브웨어 성장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번 인수로 리바이스는 현재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여성 사업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시류에 맞춰 변하는 리바이스의 새로운 액티브웨어가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궁금해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